네, 안녕하세요. 네, 엑스포럼의 병관원이라고 합니다. 네, 나올 때 되게 멋진 음악 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게 될 내용들은 전시회 및 국제회의, 요즘에는 이제 컴팩스라고도 많이 불러요. 그래서 사실 구분을 나누는 게 이제 의미가 있나라는 또 실무 업계 종사자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두 가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엑스포럼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관원이라고 하고요. 다들 2박 3일 동안 되게 좋은 기회 갖고 오셔가지고 힘들게 오셨는데 오늘 유익하고 또 좋은 영감 받으실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빌면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들었는데 이제 대학생분들, 취업 준비생분들 계시고 또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범위와 수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하다가 또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어, 또 이제 알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이제 커피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무척이나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또 먹고 싶은 날씨이죠. 오늘은 저희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서울 카페쇼 전시회와 또 이제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이라는 국제회의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 앞서가지고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압축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에 열렸었던 저희 서울 카페쇼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 마스크를 벗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보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서울 카페쇼 영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영상들도 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어, 전시회, 뭐 국제회의, 뭐 대회, 페스티벌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지만 방금 보셨던 영상처럼 특별히 저희는 그 경계를 가지지 않고 하나의 브랜드로서 저희 카페쇼를 접근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의 브랜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전 세계 커피 그리고 식음료 업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브랜드 카페쇼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희 팀원들은 모두 다 이 카페쇼 그리고 월드커피 리더스 포럼이라는 행사를 단순한 이제 전시회 포럼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살아있는 브랜드로 고유한 세계관을 가진 또 생명체라고 여기고 있어요. 이제 뭔가 전시회를 뛰어넘어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나
또 시스템, 또 비즈니스를 창출해서 카페쇼만의 특별한 가치와 또 저희만의 유니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카페쇼 월드와이드 글로벌 브랜드 전시회 부분인데요. 저희가 2002년도에 서울 카페쇼를 런칭을 해서 현재 이제 베트남 카페쇼, 그리고 차이나 베이징과 상하이 카페쇼,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도 파리 카페쇼 개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글로벌 탑 전시회 카페쇼는 이와 같이 이제 국내 중소기업들 해외 판로 개척하는 데 실제로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 분들의 육성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많이 말씀드리게 될 부분인데요. 이제 디지털 트윈 O2O 플랫폼입니다. 이제 업계에서 끼치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오프라인을 뛰어넘어서 온라인까지 확장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제 동영상 기반의 미디어 커피 TV 또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채로운 컨텐츠들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고 또 채널까지 소싱하는 릴리징하는 부분까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스 산업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죠. 서울의 우수한 관광 자원인 카페들 또 관광지랑 연계해서 도시문화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뭐 여기 업계 관계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제 교육을 받으셔서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두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제 특히나 뭐 싱가포르, 태국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섹션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뭐 컨벤션, 뭐 미팅 회의라고 하는 컨파, 그리고 전시회라는 익스비션이 합쳐서 컴팩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개념으로 모아지다 보는 이제 국제 행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저희 업계에서도 마이스라는 게 적합한가, 계속 쓸 것인가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자분들은 또 이제 비즈니스 이벤트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시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뒷부분 말씀드리기 위해 전에 이제 제 개인적인 또 이제 취준생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지금 앉아 계시는 대학생분들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나이 때 저 또한 이 마이스라는 거를 전혀 몰랐습니다. 관련 전공생도 아니었고 또 이제 종사해야겠다는 생각도 사실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많은 이들의 로망이었던 하나투어 본사에 어렵게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다행이었는지 입사 직후에 이제 변하는 업계의 모습들 그리고 뭐 연봉, 환경적인 요소 여러 가지들 이제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요건으로 이제 입사 1년도 되지 않아서 퇴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동기들한테 연락을 해보면은 아직 있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빠른 좋은 선택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또 퇴사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가고 싶었던 나라에 해외 인턴십으로 이제 선발이 됐었어요. 이제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지사에 선발이 됐었는데 사실 그때 나가게 되면서 이 마이스라는 용어를 알게 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여러분들의 일부처럼 모르는 개념이었습니다. 싱가포르 가보니까 이제 마이스 산업이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이제 글로벌 기업들 헤드쿼터들도 굉장히 많고 또 지금 약간 이제 이해하기 힘든 두 번째 인센티브 투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어, 진행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마리나베이 샌즈에서 열리는 뭐 컨벤션 행사들 전시회도 많이 참가하게 되었고 또 이제 그 인턴십이 끝나자마자 이제 마이스 산업이 나랑 잘 맞는구나 생각보다 재밌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엑스포럼이라는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된 거고요. 간단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였는데 여러분의 일부처럼 이제 저도 이제 마이스라는 걸 처음 접했었고 그때 이제 저의 인생이 이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줄은 이제 몰랐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전시회랑 국제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전시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와 같습니다. 다양한 용어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개최가 되고 있어요. 코엑스 그리고 뭐 킨텍스, 백스코 지금 여기저기 전국에 있는 전문 전시장에서 열리는 산업 전시회들을 또 뜻합니다.
예술의 전당 혹은 뭐 복합 문화 공간에서 열리는 미술 전시회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지요. 이와 같이 산업 전시회는 이제 B2B 성향의 일반 전시회, 또 B2B 성향의 전문 전시회, 이를 융합한 복합 전시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 전시 기획, 국제회의 기획은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전시장에, 빈 회의실 공간에 많은 브랜드들과 사람 그리고 컨텐츠들을 채워넣는 전지자입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이끌고 또 방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전시 기획자, 국제회의 기획자의 할 일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산업의 구조, 또 플로어와 이해관계, 니즈들을 분석을 해야겠죠. 어떤 산업이 요즘 관심이 많을까? 또 비즈니스 수요가 많을까? 또 고민하죠. 아무것도 없는 전시장에 참가 업체들 부스를 또 모집하고 참관객 바이어 비지터들을 모객을 합니다. 또 산업 맞춤형 부대 행사나 세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실제로 이제 빈 공간에 무엇인가를 채워넣는 부분에 대한 쾌감은 굉장히 커요.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 전시장에 또 많은 부스와 사람들이 채워졌을 때 매우 큰 보람과 또 리워드를 갖습니다. 또 행사 종료한 이후에는 덕분에 잘 참가했다, 또 좋은 성과 얻었다, 또 그런 한마디 한마디들이 굉장히 또 담당자로서 내년 행사를 준비하게 되는 또 좋은 리워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시회를 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요, 산업의 견인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업계의 트렌드가 한 곳에 모여 있고 또 산업의 키플레이어들이 모두 모이는 공간입니다. 뭐 정부나 협회 주도로 또 산업을 더욱 확장시키기 위해서 개최되는 행사들도 많이 있고요. 또 저희와 같이 민간 주최자들이 영향력 있는 전시회를 주최를 해서 또 산업을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 카페쇼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이제 최초의 개최가 됐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많이 커피를 마시지 않았었고 카페라는 단어도 굉장히 어색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전시회일 거예요. 전 세계 산업 견인하고 있는 세계적인, 왼쪽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전시회, 또 오른쪽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S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네, 세계를 리딩하는 산업들의 전시회이죠. 전 세계 유수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 전시회 기간에 맞춰서 신제품을 또 발표를 많이 하고요. 또 모든 업계 이해 관계자들, 업계 종사자들이 모여서 열띤 정보 교류와 또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 사진은 서울 카페쇼 현장 사진인데요. 앞서 영상을 통해서 보셨죠? 세계의 모든 커피, 차, 디저트, 베이커리 산업의 리딩 업체들, 또 관계자들이 서울로 모입니다. 실제로 서울 카페쇼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커피 전문 전시회이고요. 아시아에서 커피 그리고 F&B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방문해야 되는 강력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또 좋아하는 사진인데 2017년도에 찍힌 사진이에요. 이제 뒤쪽에 보면은 대회장도 같이 보이게 될 텐데, 요 멀리 보이는 대회장 이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세계 바리스타 대회가 동시에 또 전시 기간 열렸었는데요. 그 폴바셋으로 유명한 또 바리스타 분들도 이 대회 우승 출신이시고, 그래서 무언가 이제 업계에서 돌아가는 각 구조에 따라서 대회를 같이 개최를 하기도 하고, 뭐 총회를 같이 개최를 하기도 하고, 포럼 당연히 개최 같이 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좀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전시회에 이어서 이제 국제회의 더욱더 많이 잘 아실 겁니다. 다양한 뭐 협회나 기관에 따라서 뭐 개념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수의 해외 참가자들이 행사장으로 방문해서 방문 목적에 따라서 열리는 회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컨벤션, 뭐 컨퍼런스, 콩그레스, 심포지엄, 포럼 등 다양한 형태로 불려오고 있죠.
네, 뭐 국내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포럼들 목적성이 조금 사실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왼쪽에 보이는 세지포 세계 지식 포럼 국내에서 열리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 사진입니다. 서울 카페쇼와 동기간에 개최되는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 뒤에 더 말씀을 많이 드리겠지만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실제로 정말 많이 모여서 키플레이어들이 모여서 커피 리더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보이는 사진은 이제 블루버틀이라고 하는 커피 브랜드가 한국 시장 진입을 최초로 발표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이제 국내에 많이 여기저기 브랜치들이 생겼지만 이때만 해도 블루버틀이 우리나라에 라는 팬 매니아들의 굉장히 마음이 많이 설렜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 발표, 시장 발표를 또 진행을 했었었고요. 네, 이와 같이 이제 전시회랑 국제회의에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제 컨펙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더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컨펙스는 국제회의 뜻하는 컨벤션의 컨과 그리고 익스비션의 EX가 이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컨벤션과 전시회를 결합을 통한 통합적인 비즈니스 이벤트죠. 되게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트렌드를 이끄는 전시회와 또 정보 교류하는 포럼이 만나서 시너지 창출을 함께 내는 것인데요. 매우 큰 효과를 발생시키죠.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컨벤션 행사가 메인으로 전시회가 개최되는 경우도 있고 전시 행사가 메인으로 컨벤션 행사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트렌드는 이 행사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세계에 있는 주요 플레이어들이 같이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두 개를 붙여서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둘 다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서울 카페쇼 같은 경우에는 후자여서 전시회가 이제 메인 행사이고 또 국제회의가 같이 붙어 있는 더욱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사례들 말씀을 드릴 때 전시회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아요. 혹시 PEO 혹은 PCO 좌상단에 적혀 있는 저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PEO는 이제 Professional Exhibition Organizer라는 뜻이고요. PCO는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합쳐가지고 이제 국제 행사 기획자라고 적어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따르면 뭐 컨펙션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컴팩스 매니저, 네, 오거나이저가 될 수도 있겠죠. 바야흐로 이제 융복합의 시대입니다. 이제 경계가 없는 보더리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 행사 기획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과 정의, 또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로 표현해봤는데요. 디벨로퍼, 그리고 컨트리뷰터, 디자이너입니다. 산업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혁신적인 프로그램 개발할 때 디벨로퍼 또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하고요. 또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까지 또 업계에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기까지에는 업계의 니즈를 반영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산업, 기업, 개인,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컨트리뷰터가 되어야 하겠죠. 전시장에 방문해서 큰 성과를 얻는 기업 그리고 개인들에게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또 그들이 전시회 플랫폼, 국제회의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어갈 수 있도록 더 헌신하고 노력하는 컨트리뷰터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자이너인데요. 또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선도적인 디자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전시 기획자는 산업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고 또 마켓의 니즈를 끊임없이 충족시킬 수 있는 매칭을 할 수 있는 산업 전문가여야 합니다. 또 이를 위해 새로운 시야를 갖고 또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제시하고 또 그들을 만족시켜야겠죠. 저의 직업을 설명을 할 때 전시 기획자, 국제회의 기획자라고 하면 사실 일반인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더라고요. 뭔가 디테일하게 더 설명을 많이 붙여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의 직업의 특징으로는 요 두 가지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 행사 이제 행사 기획자, 네, 플래너이면서도 또 한 산업의 산업 전문가, 인더스트리 프로페셔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제 행사를 기획하는 행사 기획자이자 또 한 산업군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컨설팅까지 해드릴 수 있는 인더스트리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합니다. 매년 이제 커피 산업을 지켜보면서 트렌드를 가장 먼저 읽고 또 업계 종사자분들과 시장의 전선에서 소통을 하게 되다 보면은 업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관련 기업들과 미팅을 할 때 또 최신 정보 가장 많이 얻게 되고요. 혹은 또 함께 콜라보할 수 있는 브랜드들을 매칭시켜 드리기도 합니다. 최근 트렌드에 따른 컨설팅도 실제로 많이 해드립니다. 또 그만큼의 소양을 많이 갖춰야지 해당 산업의 전시 기획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와 같이 2014년부터 여러 가지의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 카페쇼라는 행사 기획자이자 이제 커피 산업의 전문가이고요. 또 이제 얼마 안 남은 9월에 개최될 서울 바인스프리쇼의 행사 기획자이자 위스키 전문가입니다. 커피와 위스키 사이에서 트렌드를 가장 먼저 읽고 즐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들을 가장 먼저 만나고 또 테이스팅하고 네, 참으로 즐거운 직업입니다. 또 살롱 디 쇼콜라라는 초콜릿 전시회도 기획을 했었는데요. 초콜릿으로 만든 패션쇼, 페이스트리 쇼, 다양한 업계의 시도를 디자인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예전에는 매년 부산에서 열렸던 지스타라는 게임 전시회를 또 대행 맡기도 진행했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한 달 뒤에 서울 바쇼, 바인스프리 쇼와 또 11월 서울 카페 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저는 이 두 가지 산업군의 전문가로서 또 행사 기획자로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제가 어떤 행사를 할지, 또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떤 행사를 할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또 새로운 행사들도 기획을 하고 또 트랜스포밍 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이스 산업에는 다양한 어려움과 또 기회 속에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그렇듯 이제 엔디맥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고민들이 깊어졌는데요.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서울의 인프라 전시장 부족, 또 부족한 전문 인력들, 유사 행사 난립으로 인한 직접 재산권 문제,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이 이제 한국 마이스와 발전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여러분과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가장 먼저 적혀 있는 디지털화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업계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화두 속에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참으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디벨롭 할 것인가 굉장히 큰 어젠다인데요. 한국의 우수한 IT 기술력을 또 발판 삼아서 또 VR, AR, MR 등 새로운 테크놀로지 결합을 통해서 모델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전시회는 가장 최신의 그리고 살아있는 정보 데이터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매년 업계 관계자들, 매니아들의 개인 정보와 또 설베이 설문을 통한 그들의 니즈 정보가 가장 정확하게 쌓입니다. 가장 살아있는 최신의 데이터. 또 이러한 빅 데이터들을 어떻게 BM으로 만들 것인가 매우 큰 관건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기획자 중심의 생산자, 공급자 마인드를 버리고 철저히 소비자들, 수요자들의 중심으로 행사를 기획해야 합니다. 최근에 다양한 브랜드 팝업 스토어들이 많이 보이지요. 최근 이제 브랜드 경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좀 큰 트렌드이기도 한데 사용자들의 전시회 경험, 또 브랜드 경험 이러한 엔게이지먼트 요소들을 높이고 또 각각 주체들의 커스터마이징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 융합과 확장의 부분 또 말씀 강조 많이 드렸는데요. 마이스라는 하나의 각각의 단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를 융합해서 하이브리드 융합형 행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유사 전시회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이제 국제적으로 키워나가는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뭐 저희 서울 카페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사 전시 행사들이 많이 있고 뭐 베이비 페어, 뭐 캣 페어 등 많이 또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카피페이스트 모방형 행사보다는 무언가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을 기획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산업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역이 파괴가 되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휘발유 연료값이 굉장히 좀 비싸더라고요. 최근에는 조금 이제 유류세 조정으로 떨어진 것 같긴 하던데 여러분의 각각의 생각에 개개인의 생각의 연료는 어떠하신가요? 창의적으로 샘솟는 아이디어가 가득한 기획자의 연료가 가득하신가요? 니체는 이제 별이 태어나려면 혼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또 혼란이 있기 위해서는 나의 경험과 또 지식이 많아야겠죠. 이것이 인풋되었을 때 나의 연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이스 업계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MQ, IQ에서 따와서 네이밍을 해봤는데요.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관심, 관찰, 그리고 관계 유지입니다. 무언가를 골똘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당연히 관심이 있어야겠죠. 관심이 있어야지 또 사물이랑 업계에 대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찰을 통해서 니즈를 파악하고 플로어를 확인을 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관계 유지를 통해 마이스 컨텐트 MQ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참으로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산업입니다. 기획자의 의도대로 디벨롭하고 또 컨트리뷰트하고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기획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디자인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이제 대량 생산 또 개인 맞춤의 결합을 통한 커스터마이징도 진행이 되어야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의 연료는 리터당 얼마일까요? 관심과 관찰, 또 관계 유지를 통해서 수많은 혼란이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다음 파트 2에서는 이제 서울 카페쇼 사례를 중심으로 행사 기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보셨던 영상은 2019년 코로나 이전의 영상인데요. 지금은 이제 최근에 열렸었던 지난 11월 2021년의 서울 카페쇼와 월드컵 리더스 포럼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영상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들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이제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또 오프라인의 경험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화면들이 조금씩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두 개 보고 오셨고요. 지금 이제 실제로 서울 카페쇼 월드커피 리더스 포럼에 대한 사례들을 가지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전시회 기획적인 부분을 가지고 조금 점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주제는 관점을 바뀌면 정의가 달라진다입니다. 저희가 21년 전에 2002년 서울에서 커피 전시회를 시작했을 때는 누구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또 전량 수입하는 산업이고 또 활발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좀 관점을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커피 산업이 활발한 나라들은 커피 생산지가 아니라 커피 소비지이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탈리아이죠. 전 세계 대부분의 커피 머신들이 이탈리아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또 에스프레소 문화가 시작된 곳이고요. 런던, 영국은 스페셜티 커피 문화가 매우 발달된 나라이고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커피가 또 소비되는 나라입니다. 크림이 올라간 아인슈페너 비엔나 커피 유명하죠. 또 스타벅스의 시작은 미국 시애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플랫 화이트와 라떼의 본고장 호주가 또 굉장히 큰 소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다르게 관점을 바꿔서 커피 시장을 바라봤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잔 먹는다 그러면은 10년, 20년 뒤에는 하루에 한 잔을 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정의를 바꿔서 서울 카페쇼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뒤에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잔을 먹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특이한 발상을 했던 거죠. 그 시기에는. 커피는 나무에서 자라나는 원유입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전 세계에서 석유 다음으로 가장 물동량이 많은 또 제품이라고 해요. 우수한 제조 그리고 로스팅 가공 기술로 또 브랜딩과 서비스 능력으로 또 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한국형 수출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저희가 바라보았던 새로운 커피의 관점이었습니다. 마이스 이벤트를 기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을 분석하고 또 그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커피는 전 세계인들이 찾는 음료였으며 소통의 매개체였습니다. 또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제조업에서 컨텐츠 문화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커피는 그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그 가능성을 보고 이제 20년 전에 이제 커피 시장에 뛰어든 거죠. 지속적으로 이제 세계 커피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시아와 그리고 한국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굉장한데요. 한국인들이 마시는 커피 소비량이 전 세계 평균의 3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평균량의 3배 이상의 커피를 마시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K-커피, K-카페는 전 세계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수한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로스팅 머신, 또 커피 로봇, 세계 시장 커피 시장을 휘젓고 있고요. 또 가공된 커피 원두, 또 카페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보성 하동 등 우수한 품질의 우리 차는 또 팁하고 트렌디한 디자인을 만나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수출되고 있어요. 커피 생두는 수입품이지만 국내 우수한 로스팅 기술을 만나서 가공이 되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 수출품으로 법령으로 이제 최종 로스팅 국가가 제조국이 됩니다. 굉장히 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생두를 뭐 200원에 사서 2,000원에 파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국내 유수한 기술들 그리고 트렌드하고 영한 브랜딩, 디자인 패키지까지 전 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이제 아시아 커피 시장의 허브인
대한민국의 서울 카페쇼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아시아의 신흥 커피 소비 시장 그리고 커피 생산국들을 이끌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효과적인 마케팅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을 분석을 하고 니즈를 파악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전 세계인의 커피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또 아시아의 포텐셜을 받쳐줄 비즈니스 플랫폼이 없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서울을 20년 전에 오픈을 했고 서울을 시작으로 베트남 그리고 뭐 차이나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도 카페쇼를 런칭을 했었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베트남과 차이나 그리고 내년 프랑스 파리에서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이제 F&B 비즈니스 아레나 저희는 이제 한 단계 더 확장해 가려고 하는데요. 커피, 식음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F&B 비즈니스까지 조금 더 이제 범주를 높여가려고 합니다. 이제 커피와 이제 카페에 대한 영역들이 더욱더 확장해 가는 개념이겠죠. 실제로 많은 업계 관계자분들이 저희 행사를 커피 전시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코어는 커피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가장 산업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힙한 푸드 행사다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무언가 딱딱하고 정통적인 그러한 느낌의 행사들 말고 정말 살아있고 최신 트렌드가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카페쇼는 국제 경쟁력이 갖춘 전시회로 전시, 익스히비션, 컨벤션 그리고 투어, 관광으로 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 모든 영역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잇는 디지털 트윈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시회 서울 카페쇼는 식음료 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의 영향력을 펼치고 있고요. 또 함께 열리는 국제회의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 컨벤션 행사를 통해서 커피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또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만남의 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뭐 여러분들도 이제 해외 가시면은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해당 국가에서 유명한 카페나 혹은 브랜드들을 찾아가실 거예요. 그렇게 국내에서도 유명한 대한민국의 유수한 관광 컨텐츠인 카페들을 또 관광지랑 연계해서 서울 커피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서울 카페쇼 행사 기간 동안에 서울 전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이 커피 향으로 물들 수 있게끔 서울 커피 위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행사는 이제 올해 21회를 맞이하는데요. 앞서 정답을 맞춰주셨던 것처럼 올해는 11월 23일에서 26일까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코엑스 전관 ABCD홀에서 개최가 되는 규모가 큰 행사이고요. 올해도 한 650개사, 한 2,000개의 브랜드들이 참가하실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산업통상부로부터 이제 인증을 받은 글로벌 탑 전시회인데요. 국내에서 열리는 수백 개의 전시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전시로 19, 20, 21년 연속해서 선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로부터도 최우수 글로벌 마이트 이벤트로 글로벌 융복합 대표 행사로 선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카페쇼의 전시 품목, 카페쇼에 오시면 볼 수 있는 제품군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정리한 표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행사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가, 단순히 커피뿐만 아니라 어떤 품목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전시 기획을 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페랑 그리고 식음료 산업을 포괄하는 여러 전시 품목이 있는데요. A홀에서는 이제 카페 에센셜관이라고 저희가 네이밍을 했어요. 장비 설비나 원부 재료,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등 이제 카페의 경쟁력을 선사할 원부 재료들, 토탈 장비들을 만날 수 있고요. 스위트 에디션 B홀에서는 차, 음료, 초콜릿 디저트 등의 티와 향긋한 디저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홀과 D홀이 이제 커피관입니다. C홀에서는 생두와 원두, 로스터기와 커피 머신, 그리고 D홀에서는 유니크한 카페들, 스페셜티 커피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기에서 또 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커피가 핵심 코어이기 때문에 일부러 동선이 멀리 있는 3층에 커피를 뒀어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시는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리들을 가장 멀리 있는 쪽에다가 동선을 두고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커피뿐만 아니라 다양한 확장성을 지닌 품목군을 부여한 것이 저희 카페쇼의 또 스트롱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이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월드커피 리더스 포럼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커피 리더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업계 종사자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블루바틀 같은 경우에도 2호 포럼 행사를 통해서 한국 시장의 선언을 또 서프라이즈하게 말씀하셨죠. 전시 기간 동안에 코엑스 컨퍼런스룸 수십 곳에서 컨미션 행사가 함께 이제 개최가 되고요. 글로벌 세션, 오리진 어드밴스 세션, 프로페셔널 세션 등 여러 가지 세션들로 교류가 돼서 정보 교류하시고 네트워킹 하실 수 있는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페쇼 브랜드는 산업과 지식, 문화가 융합된 프리미엄 전시회이자 국제 행사이고요. 산업의 지속, 업계 이제 모든 분들이 오셔서 지식과 정보를 또 교류하시고 또 식음료 산업의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시면서 또 글로벌 식음료 트렌드와 문화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장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서울 카페쇼에 와보신 적이 있으신 분 혹시 있다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많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실 분도 계시고. 네. 네, 저희 카페쇼는 경험과 발견, 상생을 핵심 가치로 뽑습니다. 사실 전시회라고 하면 사실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하고 접근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카페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어떻게 고객들에게 가치를 전할 것인가, 우리의 행사 브랜드 철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자연 친화, 또 사회 환원, 지역과의 연계를 역점으로 두고 또 글로벌 식음료 산업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ESG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와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10년 전부터 환경 친화적인 부분, 아무래도 이제 커피가 갖는 특수성, 캐릭터 때문에 원두 껍질이나 커피 박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컵을 재사용하는 리사이클링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전부터 좀 많이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카페쇼는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행사인데요. 아시아 또 마켓을 위해서 반드시 오셔야 되는 가장 규모가 큰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 이 이유는 이제 뭔가 저희가 갖고 있는 전시 컨텐츠 기획력 그리고 전개 방식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로 네 가지를 이렇게 좀 쪼개봤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트, 컬처 그리고 익스피리언스. 뭔가 산업과 기술, 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접목을 통해서 풍성한 비즈니스 컨텐츠로 또 참가업체, 바이어, 참관객들에게 융복합적인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우리나라가 특히 더 심한 것 같아요. A 아니면 B, 전시회 아니면 국제회의, 1번 아니면 2번.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B2B, B2C 이렇게 저희도 일정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업계 종사자분들이 오셔서 비즈니스도 하시면서 놀 수 있는 또 매니아 분들이 또 업계 종사자이고 여러 가지 융복합적 가치가 제공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저희 카페쇼에서는 어떠한 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20년
진짜 코로나가 창궐했었던 연도에 진행된 행사입니다. 더욱더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화된 행사 기간인데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제가 순차적으로 19년, 21년, 20년 순서로 현장감을 좀 보실 수 있게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행사가 정말 럭키하게도 코로나와는 관계없이 이러한 서울카페쇼라는 대형 행사가 계속해서 작년, 재작년 개최가 됐습니다. 방금 영상을 통해서 무언가 이제 현장에 있는 것들이 온라인화되는 하이브리드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중점으로 해서 서울 카페쇼의 월드커피 리더스 포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전시회는 이제 살아있는 최신의 데이터가 모이는 곳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어요. 성과가 창출되는 O2O 비즈니스 플랫폼 카페쇼 365는 오프라인 전시회를 기반으로 양 방향의 데이터베이스를 동기화합니다. 온라인에 이제 등록된 등록 데이터들, 저희가 20년간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쌓아왔었던 등록 데이터, 그리고 온라인 모바일 링크들을 통해서 등록된 서베이들, 그리고 전시회 현장에서 방문한 방문객들의 참가 데이터들. 사실 이 데이터가 뭔가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가장 최신의 데이터가 모이는 곳이 전시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의 강력한 영향력을 또 바탕으로 해서 전시회 이후 카페쇼가 종료된 365일 1년 내내 오프라인 전시회를 기반으로 강력한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을 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저희 카페쇼 모카포트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실 다들 중요한 거로 알고 계실 텐데 또 실무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면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또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시회를 개최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시간을 그리고 인력을 인풋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선진화된 전시 관리 또 20년간의 행사 데이터를 가지고 맞춤형 비즈니스 파트너를 이제 매칭해드리고 제안해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또 저희 서울 카페쇼 참가 업체분들께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부분입니다. 전시회 본질은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이제 대면 만남 미팅일 건데요. 다만 이를 확장해서 이제 하이브리드형 프로그램들을 저희 서울 카페쇼에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만들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골조로 저희가 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스마트 쇼잉, 스마트 쉐어링, 스마트 매칭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혹시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카페쇼 나우 현장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부스 투어하고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의 라이브 스트리밍도 있었고요. 또 혹은 온라인 가상 전시관을 통해서 보일 수 있는 쇼잉 하는 부분들, 그리고 월드컵 리더스 포럼 등 여러 가지 각종 세미나들이 쉐어링되고 공유될 수 있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칭되는, 사실 전시회에 오시는 이유가 사업 계약까지 이어지고 뭔가 성과가 있기를 위해서 나오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굳이 전시회에 안 오셔도 이러한 부분들이 매칭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이렇게 쇼잉, 쉐어링,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카페쇼 나우는 이제 인기 유튜버들과 함께 즐기는 카페쇼 랜선 투어 프로그램인데요.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전시회 현장을 라이브로 송출해서 또 비대면 문화와 소비 환경 변화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또 오른쪽에는 이제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저희가 전시회 최초로 네이버 협조를 받아 진행을 했었는데요. 요즘까지도 많은 전시회들이 아직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통해서 제품을 또 홍보하시고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부분들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초에 진행했을 때만 해도 네이버 쇼핑 라이브라는 게 입에 안 붙을 정도로 뭔가 어색한 시기였었어요. 근데 지금들은 많이 또 활용을 해주시고 또 참가 업체분들이 입점을 그 이후에 하신 다음에 자체적으로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업계에서 이제 알아주는 유튜버분들, 인플루언서분들과 함께 진행됐었던 랜선 투어이고요. 이제 한 분 한 분이 뭐 머신의 전문가이시고, 뭐 브루잉의 전문가이시고, 뭐 빵의 전문가이시고, 이제 각각 영역을 나눠가지고 전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진행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요거는 이제 전시장 도면인데 각 홀마다 품목이 나눠 있다 보니까 뭐 사군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카페 장비 투어, 본인이 카페를 또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카페 사장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을 또 만들었었고, 바리스타가 알려주는 뭐 음료 레시피, 뭐 카페 창업 혹은 티, 뭐 장비 투어, 스페셜티 커피, 그러니까 무언가 이제 주제들을 가지고 본인들의 스페셜티를 살려서 컨텐츠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를 사실 레코딩하는 건 쉽습니다. 레코딩하는 건 쉬운데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행사 기간 도중에 행사장에 오지 않아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고, 행사 이후에 일주일 뒤에 올라가는 건 사실 의미가 없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디폴트 값이고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 컨텐츠, 사후 컨텐츠화 하는 부분인데, 행사장에서 이제 촬영팀 스태프분들을 되게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쪼개서 거의 한 2, 30명의 스태프들이 계속 같이 돌아다니면서 라이브로 나갔었던 부분들 진행을 했었고요. 또 행사장 내부 곳곳에 이제 이렇게 LED 화면도 만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라이브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행사장에서도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형태로 이제 크리에이터 라운지나 이제 LED 판들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네, 유튜버 분들이 이제 진행했었던 사진들을 좀 가져왔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카페쇼 언팩쇼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특히나 이제 선물 택배 상자 받으실 때 포장 해체하시는, 언팩하시는 좀 그러한 컨셉을 가져와가지고 차용해서 스토리 라인을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신제품 쇼케이스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저희도 이슈 메이킹을 하고 또 온라인과 연계해서 이제 이 부분이 생방송화되고 또 보도 자료들이 같이 뿌려지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가장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매년마다 카페 산업 트렌드를 저희가 이제 매년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 발표하는 주제에 맞게끔
뭐 예를 들면 로컬 혹은 뭐 웰니스, 뭐 얼터네이티브, 요즘에 이제 그런 트렌드들을 맞게끔 매칭되는 제품들을 이 언팩쇼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품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네, 진행됐었던 화면들인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본인들께서도 계속 활용하시고 또 하시더라고요. 앞서 이제 네이버 쇼핑 라이브도 말씀드렸었는데 전시회 최초였어요. 최초여서 처음에 만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이제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펼쳐지고 제품은 어떻게 판매가 되고 벤더 등록은 어떻게 하고, 이게 이제 2020년 11월에 진행을 했으니까 특히나 이제 많은 업체분들이 우리도 무언가 새로운 걸 해야겠다. 저희 서울 카페쇼의 컨셉도 무언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거를 하려는 이제 의지들을 많이 보여드리다 보니까 뭐 녹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업체분들이 또 같이 진행을 해주셨는데, 참가 업체들의 제품을 홍보를 또 진행을 하고 또 판매까지 온라인으로 확장하는 부분들을 좀 서포트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걱정했었던 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시회는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전시회는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서 제품을 홍보하고 교류하는 장입니다. 판매까지 된다면 좋겠죠. 참가업체들이 더 좋아하시겠죠. 퍼블릭 데이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전시 품목에 따라서 사실 많이 다르긴 한데요. 서울 카페쇼가 가지는 특성이 또 있기 때문에 엔드 유저분들도 많이 구매하시고 싶어 하시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퍼블릭 데이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쇼핑 라이브도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진행을 하고 계속적으로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좀 이제 대면 만남, 페이스 투 페이스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전시회와 국제회의의 본질은 만남입니다. 뭔가 디지털화되고 연계가 되고 확장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대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대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다시 서울 카페쇼 현장으로 모이실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은 요 강의의 내용과 반하는 다시 대면 만남으로 오실 수 있게끔 유도하는 작업들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네이버 소설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 갈 때도 단순하게 제품 판매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희의 목적은 또 행사장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었는데, 그래서 각각 업체들이 이제 제품 홍보 판매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큰 스케치, 행사장을 오시지 않아도 볼 수 있게끔 하는 컨텐츠화하는 작업도 굉장히 좀 고심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홀별로 이제 아나운서 분들이 오셔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말씀해 주시고 행사 소개도 해주시고, 제품을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뭐 부대 행사들도 설명을 해주시고 좀 이렇게 스케치 영상들도 많이 땄었고요. 아직까지도 뭐 전시회들이 많이 진행을 했는데 서울 카페쇼 제일 처음 진행됐었던 사례가 누적 조회수가 아직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또 사랑해 주셨던 그런 온라인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이렇게 부스에 찾아가 가지고 제품을 보고 또 시음식도 하기도 했었고, 또 별도 스튜디오를 저희가 전시장 내부에 만들어 가지고 소음을 처리를 한 상태에서 벽을 치고 유리막을 치고, 네, 좀 정제된 분위기 속에서 제품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스튜디오도 공간도 만들었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이제 동영상 기반의 디지털 페어입니다. 또 업계 종사자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공감하실 것 같은데, 온라인 전시관의 개념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왔죠. 온라인 디렉토리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디렉토리가 사실 온라인 전시관이 될 수도 있고, 뭐 3D로 만든 가상 전시관이 온라인 전시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영상이 올라져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개념을 적용하기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주최자들이 좀 고민을 해오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2020년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참가하시는 모든 업체들의
부스와 제품 정보를 촬영을 해드리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자. 그리고 그 컨텐츠를 레코딩을 해서 아카이빙을 하자.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건 시간이고요. 그래서 오늘 1시에 A 업체를 찍었으면 2시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오실 분들이 해당 전시회 기간 동안 온라인 전시관을 체험하시게끔 하고 싶었어서, 그래서 그렇게 참가사 동영상 기반의 디지털 페어를 진행을 했었고요. 업체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파일을 나중에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홍보 자료로도 추후에 계속 쓸 수 있고, 또 저희 채널에도 계속 아카이빙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회수가 올라가고, 또 링크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만족도가 컸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렸던 영상이나 모든 컨텐츠 자료들을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서울 카페쇼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참가자분들 인터뷰를 다 땄었던 것들이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와져 있는 부분이고요. 네, 유튜브를 들어가신다면은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전시 생각하실 때, 온라인 컴팩스 행사 생각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웨비나이실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접근하기 쉽고 또 표현하기 쉬운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온라인 웨비나 동시 송출을 진행을 했고요. 연사분들이 오셔서 진행한 건도 있었지만 오지 않고 그들이 계신 국가에서 또 국제적으로 여러 국가가 참가하는 포럼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현하는 게 처음에는 좀 쉽진 않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업계 트렌드들을 주제로 해서 많이 또 이야기를 했었고요. 시음 뭐 시향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어, 저희 전시 국제회의 특성상 사전에 제품들을 먼저 보내드리고 집에서도 영상 온라인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시면서 또 함께 테이스팅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형태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말은 되게 쉬운데 운영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었고요. 또 제 시간에 전달이 되고 패킹이 되고 제품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온라인 링크를 정확하게 들어오시는 게 사실 지금 줌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익숙하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코로나 첫 해에는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웨비나는 계속해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거를 이제 무료로 하냐, 유료로 하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큰 논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쉽다 보니까 조금 쉽게 생각하시고 내가 비용 투자를 이만큼 해도 되나 라고 고민하시는 거 있는 것도 같고, 네, 아무래도 조금 적극성도 많이 떨어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특히나 이제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정보 교류도 하시면서 네트워킹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트워킹 하는 목적으로는 또 온라인상의 매칭으로만은 또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카페쇼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입니다. 이름을 이제 모카포트라고 저희가 네이밍을 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은 그리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스마트하게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흔히 말하는 이제 비즈니스 매칭 시스템입니다. 이제 모카포트라는 게 이제 과거에 커피 무역의 발상지였던 예멘의 무역항 이름인데요. 전 세계 커피 무역이 카페쇼의 모카포트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이름을 갖고 또 네이밍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네이밍을 하고 이제 스토리를 잡아가는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가 업체분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내가 찾는 바이어의 정보가 이 페이지에 다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전시회를 좀 위협할 수도 있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바이어들의 설문, 연락처 이런 결과값이 다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나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찾는 바이어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전시회 참가를 안 하셔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좀 그러한 고민들은 아직까지도 있고요. 좀 제한적으로 보여드리는 부분도 있고 혹은 이제 참가하시는 업체분들에게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도록 펼쳐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제 동시에 이제 이 모카포트 또 해외 바이어 화상 상담회는 이제 코트라와도 함께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참가 업체들의 해외 마케팅을 위해서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 해외 화상 상담회 동시에 진행을 했었고요. 전 세계에 있는 코트라 해외 무역관들과 함께 상담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되게 인증되어 있는 코트라에서 인증하는 바이어들 그리고 참가업체들을 매칭을 시켜드리니까 되게 많이들 만족도가 높으셨던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한 가지 또 간과하기 쉬운 게 온라인 프로그램 만드실 때 모바일은 간과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바일도 환경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되게 딥하게 들어가면은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금 온라인, 모바일 그리고 현장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빅데이터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뭐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있고 좀 섞여 있는데요. 저희 카페쇼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 프로그램들입니다. 체리스 초이스의 체리가 이제 커피 열매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데 저희 매해 이제 오시는 2,000개 브랜드 중에서 엄선해서 이제 저희가 큐레이션한 쇼케이스 특별관입니다. 아무것도 이제 정보가 없는 분들이 오시고 제품들 올해 트렌드를 보시고 또 부스 번호와 제품 정보 업체 정보들을 저희가 전달 드리면 부스로 가실 수 있는 이정표 역할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30선 선정을 하고요. 또 인기 제품 스테디셀러 30선을 선정을 해서 총 60개의 제품을 부스외 별도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특별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페쇼 엑설런스 어워드의 약간 예선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60개 선정된 이제 제품들 중에서 뭐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부분, 아웃스탠딩 이노베이션 혁신 부분, 뭐 스페리어 서스테이너빌리티 친환경 부분을 각각 모두 최종 어워드를 수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언팩쇼와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요. 단순하게 저희가 상을 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업계 내에서는 체리스 초이스와 카페쇼 엑설런스 어워드가 뭐 CES 어워드급으로 굉장히 좀 영향력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저희도 이제 여러 보도자료나 기자분들 초청해서 또 진행을 하지만 참가 업체분들도 본인의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4월 카페쇼가 베트남과 차이나 파리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보니까 베트남에서는 열린 지 지금 6년, 7년 됐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파리만 이제 내년에 처음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참가업체였던 저쪽에선 바이어였던 각각의 개인 주체들이 또 바뀝니다. 베트남에 가서는 이 사람이 바이어가 되고 참가업체가 되고 특히나 이제 저희 카페쇼 전략은 아시아 커피 시장을 집중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형태이고 베트남은 또 커피 산지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들도 반영해서 카페쇼 시장 개척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우수한 수출 제품들 해외팔로 개척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와 같이 순회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국내 주최자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한국에 있는 코엑스에서 진행을 하는 것처럼 베트남에 있는 코엑스에서 저희가 똑같이 가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업체분들을 더 좋은 곳에 드리고 홍보도 더 해드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위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지역과 시장별 전략을 저희가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월드커피 배틀 같은 경우에도 영상통해서 대회 보셨겠지만 굉장히 화려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6, 7년 정도 됐는데 1차 예선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2차 예선을 현장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ICT 기술을 접목했다라고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리는데 1차 예선 투표를 아예 링크 사이트, 랜딩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IP당 할 수 있는 투표권 제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투표를 진행을 해서 선정된 분들만 본선으로 현장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카페쇼 에필로그는 저희가 되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백화점들에게 콜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제품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뭐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이나 여기저기서 카페쇼를 한 번 더 우리랑 하면 안 되냐. 근데 사실 저희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역량과 집중력을 11월 서울 카페쇼와
각각의 지역에서 몰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한 번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처음 생겼을 때 이제 제일 위쪽에 토파즈홀이라고 하는 그래도 영역이 좀 큰 공간을 주셔가지고 참가사들이 팔로 개척하시는 데 도움을 드렸고요. 특히나 그 현대백화점 벤더 등록을 하시고 판매되는 그 접점을 통해서 그 이후에 백화점에 입점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의미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커피 TV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별도의 동영상 기반의 컨텐츠 미디어를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등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바이어 프로그램입니다. 모카포트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빅데이터 보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해외 전시회 순회를 통해서 각국의 카피쇼를 나가시는 것도 있겠지만 아시아 커피 얼라이언스는 사실 저희 서울 카페쇼가 중심으로 만들어진 또 협단체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이제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의 가장 메이저급의 커피 협회들과 관계를 맺어서 매년 이제 지속적으로 소통과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임원진단을 비롯해서 바이어 참관단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이들을 위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참가 업체들을 위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국내 참가 업체들이 서울 카페쇼에 참가를 하셔도 해외 전시회에 나간 효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또 사실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거의 뭐 5, 6천 명 이상이 되는 외국인들이 저희 카페쇼 기간에 방문을 하시는데 정말 많은 수출 효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은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제 참관객들 유치를 위한 콘텐츠들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 뉴스레터들 다들 다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또 잘 만들어서 큐레이션 하는 뉴스레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파블리라든지 혹은 플랫폼에는 마켓컬리라든지 저희가 서울 카페쇼 티켓을 올해는 뭐 29cm나 마켓컬리에서도 판매를 하거든요. 그들이 보는 서울 카페쇼는 어떻게 되는지 큐레이션해서 또 설명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있고요. 뭐 서울시의 서울메이드 잡지에 또 저희 행사 소개가 들어가고 뭐 14F MBC 채널 통해서도 함께 좀 협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작년에 진행됐었던 컨텐츠 협업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기는 지금 안 적혀 있는데 그 매거진 B라는 잡지들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3년 4년 전에 생각했을 때 카페쇼를 매거진 B의 브랜드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재미 삼아서 했었는데 실현이 어느 정도 됐었던 게 이제 매거진 B에서 만드는 매거진 F라고 하는 푸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배달의 민족이랑 매거진 B 쪽이랑 같이 만드는 부분인데 작년에 저희가 그쪽에 매거진 B 측에 제안을 해서 커피편을 같이 만들었었어요. 지금 화면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커피편을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런칭을 저희 작년도 서울 카페쇼 행사장에서 진행을 했었고 또 어느 정도 파트를 저희 카페쇼 소개 파트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전시회 국제 기획이 뭔가 재미없는 딱딱한 형태는 아니고 뭔가 다양하게 풀어갈 수 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행사 기획을 함과 동시에 사담의 전문가이다 보니까 되게 확장되고 융합 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 연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외에 뭐 업계 탑티어 인플루언서들, 네, 유튜버 랜선 투어도 진행을 했지만 또 홍보대사 임명을 통해서 해외에서도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아티스트, 아까 영상에서도 막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 보셨을 텐데 문화와 접목된 뭐 서적, 음악, 미술, 역사 등 문화와 접목된 페스티벌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희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왼쪽에 있는 이제 한옥의 서울 포스터, 두 번째 웨콩강의 베트남 포스터, 세 번째 중국 저금성의 베이징 포스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이제 5월달에 런칭될 프랑스 파리 포스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브랜드는 제품 재화가 아니고 서비스이고 정말 실체가 없는 행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해외에 나가서 카페쇼를 저희가 직접 오거나이징하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정말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고, 또 실제로 많은 수출 중소기업 업체분들께 많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맥락이 쭉 이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나라라던가 업계 기업이라든가 개인이라던가 많은 부분도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되게 본인의 관심 분야를 기반으로 해서 또 전시회를 국제회의를 기획하신다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진행됐었던 싱가포르도 했었고 말레이시아도 했었고 되게 글로벌 시리즈를 확장해 가고 있고, 단순하게 내년에 파리에서 끝날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 이제 박웅현 님께서 말씀하신 창의력은 스키즈 아웃 되는 게 아니라 스필 오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오렌지를 꽉 잡았을 때 스퀴즈 아웃 되는 게 아니라 내 컵 잔에 나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고민이 가득 쌓여서 어느 순간 그게 컵 밖으로 스피로버 된다는 거죠. 그 순간에 무언가를 짜내려고 기획하는 건 아니라 그게 쌓이게 됐을 때 기획력과 실행력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의식적으로 꾸준한 인풋을 스테디하게, 네,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귀감을 얻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